슈브르즈, 폰타인의 특별 순찰대 대장으로 과부하 반응을 활용하는 브론소 서포터입니다. 베넷을 마지막으로 정말 오랜 시간을 지나서 등장한 브론소 힐러이자 서포터인 만큼 관심도가 적을 수도 없는 마당에 단점이 너무 명확해 그다지 사용되지 않던 과부하 반응까지 살려내면서 고인물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내성 감소와 공격력 버프, 운명의 자리에 따라서는 높은 원소 피해 보너스까지 제공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 친구 재미있네에서 그치지 않고 완벽하게 성능 픽으로 자리잡은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슈브르즈의 이해도를 마구마구 올려드리도록 하죠.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전열 창술 개량, 그냥 평타입니다. 신속 차단 사격술, 견착 사격으로 브론소 피해를 줍니다.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필드의 캐릭터의 HP를 회복시키며 힐량은 HP 최대치에 비례합니다. 파티 내 캐릭터가 과부하 반응을 발동하면 초강력 탄두를 획득하고 이는 한 개만 보유할 수 있으며 이 초강력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선 더 강력한 탄환이 발사됩니다. 서포터이자 힐러인 만큼 딜링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힐링과 패시브 발동을 위한 트리거 느낌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개수 자체는 또 상당히 괜찮아서 서포팅을 일부분 포기하고 딜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원형 유탄 사격술, 화생총으로 폭파유탄을 발사해 브론소 피해를 주며 명중 후에 이중 파열탄으로 분열하여 다시 피해를 줍니다. 개수는 괜찮은 수준인데 역시나 보통은 딜링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분열탄으로 인한 넉백을 활용해서 소소한 몸몰이 용도로 사용됩니다. 벤티나 설탕 같은 본격적인 몸몰이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기존 과부하의 제일 큰 단점이 폭발로 적을 넉백시키면서 몸몰이를 방해하고 이리저리 분산시키는 것 아니었습니까? 슈브르즈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오히려 과부하를 이용하여 몸몰이를 할 수 있다는 거니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성, 선봉 협동 전술을 개방하면 파티 내 모든 캐릭의 원소 타입이 브론소와 번개 원소이며 불과 번개 원소가 최소 한 명은 존재하는 경우에 파티에 협동 전술 버프를 부여합니다. 해당 버프를 가진 캐릭터가 과부하를 발동하면 6초 동안 브론소와 번개 원소의 내성이 40% 감소합니다. 닐루의 개화에 이어서 슈브르즈의 과부하 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4성 K인데 이중 내성각 40%에 이 정도 제약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 불만사항은 아닙니다. 특정한 원소의 확산이 있어야지만 내성 감소를 제공했던 벤티, 카자, 설탕은 사이클이 조금 꼬이거나 이번 나선 비경에 있는 놈처럼 원소 자체를 두르고 있는 경우에는 원하는 원소의 확산이 어려워서 딜량이 수직으로 하락한다는 큰 단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슈브르즈는 잔류 원소든 설치 스킬이든 과부하를 터뜨리기만 하면 이중 내성각을 제공하니 특정한 상황에서는 카자보다 포텐셜이 더 높습니다. 적어도 타량 카베 같은 이중 확산 파티보다는 편의성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특성, 종대 통솔자를 개방하면 스킬의 초강력 탄두를 발사한 후 HP 최대치에 기반하여 1000포인트당 주변에 있는 불, 번개원소 캐릭터의 공격력이 1% 증가합니다. 해당 방식으로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지속시간은 30초입니다. 딜러 슈브르즈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죠. 이 패시브를 통해서 공포를 온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4만의 HP가 필요한데 이걸 충족하면서 딜러 세팅을 하는 건 역시나 무리가 있으니까요. 아예 HP를 포기하고 딜러 세팅으로 한다면 글쎄요. 포텐셜 자체는 뛰어나지 않을까 싶지만서도 가성비나 기회비용 같은 걸 따져봤을 때 뉴비한테는 크게 메리트 있는 선택지라고는 생각이 안 되지 말입니다. 웬만해서는 서포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돌파 특성입니다. 돌파 재료는 불타오르는 만호, 원류바다의 기린뿔, 등방울꽃, 오토마톤, 코어 톱니바퀴입니다. 특성 레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슈브르즈가 제공하는 버프들이 패시브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딱히 높지 않습니다. 굳이 하자면 소소한 힐량을 위해서 스킬 레벨을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딜 세팅이라면 이 Q 순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특성 재료는 질서의 철학, 코어 톱니바퀴, 빛없는 소용돌이 눈입니다. 무기입니다. 스탯적으로 강제되는 게 적다 보니 무기 선택이 좀 애매한데 슈브르즈에게 유일하게 권장되는 HP 스탯을 챙기는 게 정배겠죠. 페보니우스 장착은 파티 원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른 원충 무기들보다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으나 옵션은 원충, 거기에 효과 발동을 위해서는 치명타 확률까지 필요해서 HP 4만 세팅이 버거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수메르 단조 무기인 공의의 보상, 체포 옵션과 원충 회복 효과를 가진 무기로 여러모로 가성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원충 회복의 조건도 치유를 받는 것이니 힐링 능력이 있는 슈브르즈와 아주 잘 어울리는데 육돌이 되어 있거나 왕실을 채용한 경우라면 특히나 추천되는 무기입니다. 흑술창도 상당히 무난한 선택지입니다. 4성이라 접근성도 매우 뛰어난 편이고 엄청나게 높은 체포를 제공해주는 걸로 유명한 친구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만 추후에 종탄로나 서약, 크시포스처럼 파티에 버프를 제공하는 장병기가 나타난다면 그쪽이 종결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딜러 세팅을 하는 경우도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호마의 지팡이나 결투의 창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호마는 HP도 일정 부분 올려주면서 슈브르즈의 서포팅 능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죠. 호마가 없는 경우에는 기행무기로 접근성도 나쁘지 않겠다. 딜적으로 포텐셜이 많이 높은 결창을 채용합니다. 성유물입니다. 옛 왕실의 의식, 굳이 말하자면 딱히 쓸 게 없어서 채용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궁합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너무 무난한 선택지다 보니까 일단 쓰고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슈브르즈는 버프가 패시브에 몰려있으니 궁극기를 사이클마다 쓸 이유가 없습니다만 왕실을 채용함으로써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흑술창보다는 원충 효과가 달린 공의의 보상이 또 다른 원충 무기도 어느 정도는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지난날의 노래, 다만 문제가 있다면 불과 번개로만 이루어진 파티, 거기에 슈브르즈가 제공하는 빈약한 힐량으로 보건대 보통은 베넷이 들어갈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넷이 채용하는 보편적인 성유물이 또 왕실입니다. 왕실 효과는 당연하게도 중첩이 안되기 때문에 자선책으로 힐러 전용 서포팅 성유물 지난날의 노래를 채용하는 건데, 이게 막 왕실에 비하면 가치가 큰 성유물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파밍을 하기 싫은 분들은 대충 천함에 감로 던져주고 최적 4만을 채우기만 하는 식으로 세팅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딜 슈브르즈는 마녀를 채용해서 과부하 반응을 일으키거나 저연을 채용해서 궁극기 서브 딜링을 올리는 식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딜러 세팅은 서포터 세팅에 비해서 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가성비가 좋지 않아서 유비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서포 세팅은 전부 체포 옵션으로 통일하는 게 권장되고, 원충 같은 경우에는 140에서 150% 정도로 맞추고 위아래로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의의 보상이나 라이덴 등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는 흑술창밖에 없고 각청이라 쓸 예정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원충 시계를 채용하고 180 이상으로 맞추거나 아예 체력 세팅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딜러 세팅은 공포 시계와 브럼피 성대, 치화 왕관이 권장됩니다. 치확 70에 TP 140 정도가 적당한 스펙이 될 것 같습니다. 별자리 돌파입니다. 1돌, 전선을 굳히는 패기, 협동 전술, 그러니까 패시브 버프가 있는 파티 캐릭터가 과부하 반응을 발동하면 원소 에너지를 6포인트 회복합니다. 이는 10초마다 한 번씩 발동 가능하며 슈브르즈 본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효과입니다. 본인 원충이 아니라 파티 원충에 도움을 주는 효과라는 거죠. 2돌, 유폭을 노리는 저격, 홀드로 스킬 공격이 명중 시 명중한 위치 주변에 연쇄 유폭을 2회 일으켜서 불원소 피해를 줍니다. 해당 효과는 10초마다 최대 1회 발동됩니다. 딜러 슈브르즈한테는 이 소소한 딜링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서포터로서는 과부하 반응을 다시 일으키는 것 외에는 특별할 게 없는 효과입니다. 4돌, 다중속사의 비결, 궁극기 발동 후 홀드로 발동하는 스킬에 쿨타임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효과는 홀드로 스킬을 2번 발동한 후에 사라집니다. 지속시간은 6초로 스킬을 2번 사용하기엔 널널합니다. 이건 역시 딜러 슈브르즈에게 용이한 효과라고 생각이 되며, 이돌로 초강력 탄두를 스스로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도와줍니다. 6돌, 죄악을 끝내는 추격, 스킬의 치유 효과가 12초 동안 지속된 후 파티 캐릭터의 HP를 슈브르즈 HP 최대치의 10%만큼 회복시킵니다. 파티 내 캐릭터는 스킬로 치유를 받은 후 불온소 피해 보너스와 번개온소 피해 보너스를 20% 획득합니다. 지속시간은 8초로 3스택까지 중첩될 수 있지만 스택마다 지속시간은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원마천의 카자가 제공하는 피해 증가가 40%이니 사성이라곤 생각되지 않는 훌륭한 버프라고 할 수 있죠. 추천 파티입니다. 슈브르즈의 큰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역시나 범용성입니다. 단순히 물과 풀이 만나면 되었던 닐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슈브르즈는 과부하를 트리거로 내성 감소와 공격력, 추가로 피해 증가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으로 이는 괴화나 가부하 같은 격변 반응보다 증발, 촉진 같은 증폭이나 격화 반응에 어울리는 효과입니다. 딜러 개인의 화력이 중요시되고 그와 동시에 과부하라는 반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합이어야 한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라이덴과 각청이 끝인 것 같습니다. 각청의 경우에는 번분 성유물을 채용하고 효과를 최대한 많이 지속적으로 터뜨리기 위해 향슈베 등의 3불 파티가 추천됩니다. 라이덴이라면 구조 사라와 같이 사용하면서 한방 딜링에 버프를 몰아주는 방향도 괜찮겠죠. 물론 사라가 아니라 미쿠를 채용해서 서브 딜링을 추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불딜러는 사용하기 어려울까요? 리니의 경우에는 깡불 파티를 위한 설계로 과부하를 포함해서 원소 반응 자체에 친화적이지 않고, 호드는 모든 강공격에 증발을 터뜨릴 수 있는 미친 ICD 설계를 지니고 있어서 과부하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요이미아 정도가 괜찮은데 아무래도 종묘나 행추를 빼야 하기 때문에 낮은 경직 저항이 발목을 잡습니다. 데이아를 필두로 한 라이덴과의 투딜러 체제가 불딜러 중에서는 제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슈브르즈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